안녕하세요. 꿈장TV의 이수경입니다. 돈 안 들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 네, 지금 시간은요, 삶의 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삶의 질이 높다라는 건 무엇일까요? 네, 행복하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삶의 질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이제 굉장히 불안하고 이러한 감정에 이제 힘든 부분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일상에서 모든 것들이 마비되다 보니까 생활의 패턴이 다 망가진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압박도 들어오면서,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게 뭐 계획을 세웠던 모든 것들이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관계없이 진행이 안 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거기서 오는 중압감, 불안함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이제 어느덧 코로나19도 이제 마무리 끝 부분으로 온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요즘에 확진자 수도 너무나 이제 확연히 이제 거의 없어지고 이제 생활 방역으로 이렇게 바뀐다라는 말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변한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낮아졌던 삶의 질, 자꾸 낮춰졌던 삶의 질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회복하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 안 들이고 우리의 삶의 질을 꾸준히 높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외부의 환경, 외부의 뭔가 변화 때문에 나의 삶의 질이 확 다운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잘 극복하고 회복하는 그러한 회복 탄력성, 낙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이런 부분들을 좀 함께 이야기해 볼 텐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그렇죠? 다 24시간 하루 정해진 시간 양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질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시간을 잘 활용하고 시간의 질을 높여야 된다라는 거를 먼저 서두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한 5가지 정도를 말씀드려 볼 텐데요. 잘 한번 차근차근 들어보세요. 일단 첫 번째는요, 거절을 자주 해라입니다. 거절이라는 거는요,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았을 때 내가 이제 안 하겠다라고 거절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거절이라는 거는 뭐냐면, 나 자신의 영역을 보호하고 스스로를 돌보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이 거절입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분들이 거절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았는데 이게 뭔가 내가 부담스럽고 뭔가 걱정이 되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스트레스가 되고, 이런 거는요, 안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그 순간은 좀 힘들더라도 거절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삶의 질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좀 미안하고 어떻게 보면 그 상대가 또 나를 무례하게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이 거절을 자주 하라라는 이 말씀 속에는 뭐냐면, 내 삶의 중심에 남을 두지 말고 나 자신을 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싫은 소리 하는 거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남에게 이제 원하는 거를 내가 다 해주는 그러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만만해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본인은 그 부탁의 공을 받고서는 되게 힘들어한다라는 거죠. 전전긍긍. 그걸 쿨하게 해줄 수 있으면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되고 막 힘든 시간이 많이 되고 고통스럽고 이러면 내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질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상대가 부탁한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고마워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부탁을 무조건 거절하라는 게 아니라, 그 거절이 나의 시간을 많이 빼먹고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라면 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본인의 삶의 질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요, 수면을 우선시하라입니다. 바로 이 잠자는 거예요. 잠이 보약입니다.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는요, 잠을 잘 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많고 이런 분들이 불면증 호소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수면도 습관이에요. 그래서 잘 자야 된다라는 거를 본인 스스로한테 자꾸 주문을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하고 말 그대로 걱정이 많고 이러면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셔야 되고요. 최소한 7시간은 숙면을 취하라. 그런데 언제 자는 게 좋다?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이 시간에는 꼭 잠을 자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뭐 생활 패턴들이 많이 달라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웬만하면은 그 시간은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아이 이제 태어날 때 벌써 10여 년 전이죠. 그때부터 이제 저는 거의 10시면은 잠을 잡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잠을 자고 이제 항상 제가 깨는 시간은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늦어도 뭐 5시 전에는 깨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뭘 해요? 이제 공부를 하거나 책을 보거나 정말 그 시간, 온건히 그 2~3시간의 이 시간이 저에겐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시간들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정말 많이 공부했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또 실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습관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 자연스럽게 그 시간이면 눈이 그러니까 떠지는 거죠. 그리고 요즘엔 우리 아이들보다 제가 더 먼저 빨리 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이제 아이들이 수면 시간이 조금 늦춰지더라고요. 빨리 자라고 해도. 근데 이제 결론은 뭐냐면, 잠을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재충전이 되면서 뇌에 좋은 에너지를 만드는 좋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제대로 주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잠을 자는 데만 이불 속에 있어야지 깼는데 뭐 침대에 누워 있거나 뭐 말 그대로 스마트폰 보고 있거나 이러진 마셔야 돼요. 딱 일어나면은 잠이 깨면은 침대에서 이렇게 민기적 거리는 게 아니라 딱 일어나셔서 뭔가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불 속에서 하는 스마트폰 보기, 일하기 뭐 이런 거는 정말 그러니까 수면의 질에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잘 자야 된다.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요, 아침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매일 아침에 오늘의 계획을 세워라. 여기에 방법적인 하나는 아침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특히나 요즘은 이제 되게 뭐 우리가 미리 계획 세웠던 것들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지랑 상관없이 코로나 이런 사태가 뭐 정말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구체적인 목표를 막 세워놔서 그게 안 됐을 때는 거기서 오는 상실감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더 이렇게 다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아침에 하루의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어제와 다른 오늘을 만들어야만 성공을 할 수 있고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아침에 오늘의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워라. 그러니까 그거의 방법은 아침 일기를 쓰는 거예요. 온건히 오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러다 보면은 시간도 잘 가고요. 뭔가 빠르게 움직여지고, 그러니까 그 시간들이 쌓여서 어떻게 돼요? 나의 삶의 질이 한층 올라간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스스로 돌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라입니다. 온건히 나 자신한테 집중하고 나 자신의 생각, 나 자신의 의지, 나 자신의 마음에 귀 기울이고 그 소리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지금 내 주변에 나를 만들어주는 게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내 삶의, 내 시간의 중심을 나에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나 스스로를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남을 위해서 시간을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엄마고 뭐 남편이고 또 누구의 이런 게 있잖아요. 누구의 뭐고 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회사의 어떠한 역할로서의 일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는 온건히 나 자신의 시간을 하루에 1시간이라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무엇을 해야 돼요? 책을 본다라든지 취미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뭔가를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온건히 나 자신한테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엄마로, 누구의 아빠로, 어디에 누구의 역할로, 뭐 어디에 부장, 어디에 뭔가 어떠한 역할로 남들이 알고 있는 나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시간도 당연히 있어야 이제 생활이 되겠죠. 그런데 온건히 나를 위한 최소한의 1시간, 매일매일 1시간은 나 자신을 위해서 투자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의 질이 올라간다라는 거. 그 안에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집중해서 하는 거고요. 내가 행복한 시간, 내가 좋아하는 것에 그러니까 얻고자 하는 거예요. 맛있는 걸 먹고 또 좋은 데를 가고 그러면서 온건히 나 자신한테 집중하고 나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 자신을 위로해주고 나 자신을 위해서 그냥 그 시간에 온건히 묻혀보자는 거죠. 그게 쌓이면요 삶의 질이 올라가고 변화라는 게 생깁니다. 남을 위해서 사는 시간은 자꾸 공허함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질을 높이고 싶다라면 어떻게 해라? 나 스스로를 위해서 더 많은 시간,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좀 투자해 보세요. 그러면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새로운 것을 배워라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시대는 성장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성공 막 이런 걸로 막 쫓아가기보다 어제와 다른 오늘의 내 모습에 무엇을 찾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리고 몰랐던 거를 알아가는 이러한 행복은요. 정말 모르도 바꿀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는 건 뭐예요? 모르는 걸 알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거를 뭔가 내가 도전하고 그걸 하나씩 내 것으로 만들어갈 때 그 행복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때로는 이제 고통스럽죠. 힘든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런 시간이 있고 난 다음에 나의 것으로, 아예 내 것으로 채워될 때 그 행복, 그게 내 삶의 질을 올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세요. 그 배움은 또 다른 나를 만들어준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돈 안 들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5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삶의 질을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왕 사는 삶이라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간에게 있어서 시간이라는 건 하루하루 시간은 다 똑같아요. 시간의 양은 똑같지만 그 질을 어떻게 만드느냐는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래 살고 이런 시간은 예측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오늘 하루 주어진 내 삶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똑같은 시간이지만 내가 어떻게 임하느냐, 온건히 나 자신의 소리에 집중하면서 하루하루 1시간 1시간을 소중히 생각하고 생활한다라면 아마 힘들지 않으실 거예요. 네, 오늘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정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모든 거는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 그리고 어제와 다른 오늘을 위해서 열심히 하루를 또 보내다 보면은 나의 삶의 질이 무조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힘내시고요. 우리 항상 행복한 하루하루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